이제야 오셨네요. 병실에 누운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에 빠졌다는 걸. 서울 강동구에 사는 62세 윤희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40년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저는 텅 빈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람 한 번 피우지 않고 술, 담배도 안 하고 매달 월급 꼬박꼬박 갖다 줬습니다. 하지만 무뚝뚝해서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매로 만나 결혼했고 의무처럼 살았습니다. 슬픈가요? 아니요,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떠나고 혼자 빈소를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빈소에서 비슷한 표정으로 서 있는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공허한 눈빛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힘드시죠? 네. 선생님도요? 아내 49제입니다. 3년 전에 떠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찾아오게 되네요. 최원호. 그분의 이름이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묘하게 그 사람의 슬픈 눈빛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은 너무나 고요했고 조문객이 놓고 간 국화꽃 한 송이가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장례식장에서 뵀던 최원호 씨였습니다. 아, 네. 기억나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실감을 나눴습니다. 아내가 치매였어요. 5년 동안 간병했는데 마지막엔 저를 알아보지도 못했죠. 원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대로 된 이별도 못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40년을 같이 했는데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 들어보고 그냥 그렇게 살았네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이후 가끔 전화하고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런 게 설렘이구나. 석 달이 지났습니다. 원호 씨와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났습니다.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 영정사진 앞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딸 지혜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좀 먹어보라고 가져왔어. 그때 제 핸드폰에서 원호 씨의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희숙 씨, 오늘 날씨 좋던데 산책 어때요? 지혜가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아, 그게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랑 만나? 지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남편 세상 떠나마자마 이런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우리 체면은 생각 안 해? 지혜의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무슨 재혼이라도 하려는 거야? 그럼 재산은 어떻게 돼? 지혜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나이 들어서 사랑이라도 한다고? 지혜가 가고 나서 저는 원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원호 씨, 미안해요. 우리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희숙 씨,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전화를 끊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한편 원호 씨도 아들 준수에게 추궁당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식들의 반대 앞에 무너졌습니다. 헤어진 지 한 달.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혼자 산책하면 원호 씨 생각만 났고 밥을 먹어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잘 지내고 있을까?
어느 날 친구 흥래가 찾아왔습니다. 희수가, 넌 내 인생 언제 살래? 무슨 소리야? 죽은 사람은 내가 행복했으면 바랄 거야. 내 딸 눈치 볼 나이가 아니잖아. 하지만은 무슨, 62살에 사랑하면 안 돼? 누가 그런 법 만들었어? 흥래의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어. 내 딸은 제 인생 사는데 넌 왜 딸 눈치만 봐?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행복하면 안 되는 걸까? 새벽 5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원호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고 싶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혹시 마음이 변한 걸까?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난 걸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흥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희수가, 최원호 씨가 병원에 입원했대. 뭐? 심장에 무리가 왔다고. 서울대병원 8층이래. 전화를 끊자마자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뛰어가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게 답답해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8층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원호 씨가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원호 씨.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원호 씨가 힘없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야 오셨네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요. 일주일 후 원호 씨는 퇴원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간호했습니다. 밥을 해주고 약을 챙겨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로 누가 찾아왔습니다. 딸 지혜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 동시에 원호 씨의 아들 준수도 도착했습니다. 냉랭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어떻게 알고 왔어? 엄마 말 좀 들어줘. 엄마도 사람이야. 40년 동안 내 아빠 뒷바라지하며 살았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 들어봤어.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도 없어. 엄마, 이제 남은 인생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면 안 되겠니? 엄마한테도 그럴 권리 있잖아.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원호 씨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수야, 아버지 말 들어봐. 내 엄마 간병하느라 너한테 소홀했던 거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도 행복할 자격이 있지 않겠니? 아버지, 재산 걱정하는 거 다 알아. 하지만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혼자 외롭게 살라는 거니? 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침묵 끝에 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생각은 안 하고 돌아가신 아빠 생각에 나도 마음이 안 좋아서. 지혜야, 난 엄마가 행복한 게 좋아. 저는 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1년 후 작은 한정식 집에서 두 가족이 모였습니다. 결혼식은 아니었습니다. 저와 원호 씨가 함께 살기로 한 것을 축하하는 조촐한 자리였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준수가 어색하지만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이거 우리가 준비한 거야. 지혜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커플 시계였습니다. 엄마 평생 시계 한 번 제대로 받아본 적 없잖아.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식사 후 원호 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닥에 시든 국화꽃 한 송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호 씨가 그걸 주워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장례식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네요. 저는 웃으며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이 꽃이 우리를 연결해줬나 봐. 죽음 속에서 새 생명이 싹튼 거죠.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62세와 65세. 세상 사람들은 늙었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저는 원호 씨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원호 씨,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희숙 씨.
우리는 봄날의 햇살 아래를 걸어갔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사랑을 시작한 두 사람. 그들의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희숙 씨와 최원우 씨는 이제 세상의 시선보다 자신들의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걸 보여준 두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니어 세대의 황혼 로맨스 응원하시나요? 댓글로 두 사람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